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 건데 로버트 까딜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이온큐에 지금 페더럴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이제 NJ의 지금 딜렉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립지리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양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까딜로 의장 같은 경우는 전직의 국립지리정보국 출신의 국장이죠. 그래서 그의 발언 자체가 단순히 기업의 홍보가 아니고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방부 DOD의 양자기술의 전략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실험실에서 일단 밖으로 완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양자기술의 위상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들. 자,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을 바라보는 연방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양자 기술의 기초과학 단계, 즉 R&D 단계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력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핵잠수함은 같이 그렇게 전력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의 역할을 갖다가 연방정부의 파트너이자 양자 레이스의 주역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즉 아이온큐가 로키드 말틴이라든지 롭스터 그룹만 있죠. 전통적인 방산기업의 지위를 갖다가 양자 시대에서 차지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일단은 배경인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두 가지 절박한 그런 국가 안보적인 요구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첫째가 물류라든지 공급망에 최적화라는 겁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흩어진 병력, 그다음 물자를 갖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거대한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조합의 최적화 문제를 갖다가 양큼이 해결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작전의 효율성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항공모함이 있고 저기 항공모함이 있고 어디에다가 배치해야 될지 언제 배치해야 될지 자, 그런 것들 있죠. 쉽게 말해서 자, 그 항공모함 안에도 여러 가지 뭐 비행기도 있겠고 사람의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아이온큐에서 지금 양큼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최적화. 자, 둘째가 암호 해독과 보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암호화 체계가 양자 컴퓨팅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Q대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암호화 표고 뭐고 다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페더럴 임무가 방어적 차원의 양자 내성의 암호 검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적국의 암호 체계를 분석하는 공격적인 역량의 확보와도 직결됨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략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밝히고 있는 것이 달파의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검증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달파의 큐베아에 참여하며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왕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투자자라든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수행하는 기술 심사, 듀 딜리전스 이런 것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달파의 검증은 국가의 기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정오하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면 아무리 검증이 됐다면 크라운을 받을 수 있다. 왕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QBI의 스테이지 B로 진출했다는 사실, 자, 요거 자체가 이온 트랩이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결합 허용의 양자 컴퓨터를 10년 이에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미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스테이지 A는 뭐 개념 정면이었다면 B는 실현 가능성의 검증 단계, 아직까지 뭐 갈 길은 많죠. 그래도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로드맵이 물리학적, 공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제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스테이지 B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가 페더럴의 구조적인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페더럴이라는 것을 또 별도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격에 있어서 국방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RDT&N이 있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이런 예산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즉 아이온큐는 이를 통해서 상업시장의 불확실성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국방 쪽에서 처음에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팔란티어도 그렇게 했고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수출의 통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향후 양자 컴퓨터가 전략 목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수출의 통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연방정부 전용 법인을 통해서 국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수출은 지금 좀 힘든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사업에서는 큰 폭의 지금 이제 진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수치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3분기하고 2025년도 3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단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은 매출 있죠.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12.4 정도 되고 있었는데 39.9로서 220% 늘어났다. 자, 매출은 그 다음에 영업비용 오펙스 있죠. 이것도 53인데 지금 168로서 218%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영업비용이 좀 많이 늘어난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R&D라든지 인수비용이 증가됐다. 그 다음 매출 같은 게 많이 늘어났죠. 이런 것들은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대폭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넷인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50인데 마이너스 1054.90으로 되고 있죠. 1908%나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데 이 안에는 워런트 평가 손실이 있다. 그래서 매년마다 왔다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되지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조정 EBITDA를 봤을 때는 22.40에서 48.99니까 118%가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있죠. 그걸 봤을 때는 1500 정도가 275% 정도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요번에 일단 2빌리언 정도가 있었으니까 3500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한 4조 6천억 달러 5조 가까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일단 마이너스 폭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영업비용 그 다음에 또 매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주가 자체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해서 이익은 못 내고 있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이상 갖고 갈 만이 답이 나오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알고리즘 큐피트 64의 의미와 상업적인 우위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물리적인 큐피트의 개수만을 강조하는 경쟁사와 달리 알고리즘 큐피트란 독자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 64를 달성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복잡한 회로의 깊이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연산 공간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2의 64성이 되니까 공간이 약 1844경의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IBM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현재 양자 시스템 대비 3600조보다 훨씬 더 넓은 연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시뮬레이션 한계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AQ64 같은 경우는 브루트 폴스의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그로 인해서 복잡한 분자 구조의 시뮬레이션, 금융 포트폴리오 제작과 이런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클래식 컴퓨터보다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지금 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99.99%의 게이트웨이 충실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류 정정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에러 커렉션 갖다 정확하게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양자 오류 정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큐피트의 오류율이 특정한 임계값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 기준이 99.9%인데 이번에 99.99%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초전지투의 방식과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했던 내용은 바리움의 큐피트로의 전환을 했다는 거죠. 광학적인 승부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2025년도 로드맵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큐피트의 소재를 갖다가 이테리움 붐에서 바리움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테리움 붐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자외선 영역의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광섬유를 손상시키고 값비싼 특수 광학 부품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리움 자체를 했을 때는 가시광성의 영역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 통신의 광섬유, 그 다음 표준의 과학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갖다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네트워킹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카멜라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우주로 일단 양자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큐비텍을 인수해서 네트워크의 신경망을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 돈을 갖다가 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번에 또 했던 것들을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전장에 있어서 양자 드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수소 연료 전지 드론 기업인 헤븐 에어로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자 센서의 활용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GPS가 없는 환경에서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는데 전장에서 GPS 신호가 교란될 때 그때 양자 중력계 자, 아니면 이런 것들 탑재한 드론 자체가 중력 지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 국방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수합병 파트너십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이온큐와 IBM을 일단 비교해 봤을 때 질과 양의 대결이라는 건데 IBM은 방대한 개발자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빠른 연산 속도가 있다는 거죠. 나노초 단위에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헤론의 프로세스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일본의 연구소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도 적극적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아이온큐 같은 연결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론 트랩 방식 자체가 이온 트랩이 아무래도 모든 큐비트가 서로 직접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정보를 이동시키는 스왑 게이트가 필요가 없는데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왑 게이트를 다수 사용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연산의 오류로 증가될 수 있다.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더 적은 큐비트로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논리로서 IBM의 물량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 비교를 통해서 왜 이온 트랩이 되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일단 지금 이제 녹색이 아이온큐가 보라색이 지금 이제 초전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초전도체는 앞서가는 것이 뭐 크게 없습니다. 단지 요거 하나 제조 확장성이 좀 앞서간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으니까 요 제조할 때는 훨씬 더 빨리 앞서간다. 근데 게이트 충실도 피델리티라든지 지금 이제 연결성이 있죠. 그 다음에 냉각의 효율성, 이런 것들 시스템 효율, 그 다음 호일인트 타임, 코히런트 타임, 구열맞음 시간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훨씬 더 앞서간다. 즉 말해서 이온 트립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각형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단지 제조 확장성 요거 빼고는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즉 이온 트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회사가 아이온큐하고 컨티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컨티늄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라는 거죠. 컨티늄은 최근에 양자 볼륨을 갖다가 2에 23승을 달성했다. 그래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차이는 아키텍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컨티늄은 이온을 갖다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자, QCCD 방식을 사용하면서 확장성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제어가 좀 복잡하다. 자, 반면에 아이온큐는 이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광 스위치로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제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모듈 확장에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컨티늄 아직까지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좀 상장사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그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뭐 리게트하고는 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가 선택한 기술이다. 자, 그것이 결론이겠죠.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한 분석은 이 회사가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고 미국 국가기술의 전략적인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것이 로버트 가딜로 의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방이라든지 정보기관의 깊숙한곳까지 침투해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5억 달러 정도의 현금 자체는 향후 10년간의 생존과 확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금 AQ64의 달성, 그 다음 발용 기반의 기술 전환 이런 것들이 경쟁사 대회에서 확실한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변동성이 큰 자산이 지금 아이온큐지만은 2030년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거대한 시장의 패권을 지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를 통한 우주 데이터의 사업 진출, 자,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기 전까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를 선점하는 신의 한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아이온큐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국가기술의 전략적인 핵심 자산으로서 자리 잡았다. 자,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양자 시장의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죠. 요때가 한 20억 달러 된다는 겁니다. 22억 달러 정도. 그랬던 것이 2030년도 되면은 지금 한 6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것들.
그 다음 또 현재의 기술 방식의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것이 초전도체 한 40%, 자, 그 다음에 이온 트랩이 한 25%, 광자가 15, 그 다음 중성자가 한 1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지금 이제 선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자,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각축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템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을 게 많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데서 누가 더 경쟁자가 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만 독보적으로 살아남는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같이 가서 아무래도 이 시장을 나누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의 리더들이 그만큼 양자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실험실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는 양자 유용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계 리더들의 공통된 의견이 되고 있죠. 구글의 순다이 피차이 같은 경우에서도 양자 컴퓨팅이 AI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2029년도까지 양자 컴퓨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소이드 사티아 나델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AI 렌즈 양자 컴퓨팅을 결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애초얼 퀀텀 엘리멘트가 그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IBM은 아무래도 좀 제끼고 이거는 양자 컴퓨팅이니까. 엔비디아 젠슨왕 역시도 미래는 양자와 클래식의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쿠다의 퀀텀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계를 돌파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양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PB 레이쇼 있죠. 이건 PB 레이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북밸류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PB 레이쇼는 EPS가 아니고 BPS죠. 자, 북밸류 per share 있죠. 거기다가 한 주당에 지금 이제 장부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멀티플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PB 있죠. PR 있죠. P 레이쇼. 요거 자체는 일단 BPS가 아니고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EPS입니다. EPS, earning per share. earning per share에다가 멀티플 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구하고자 하는 것은 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B 레이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PER이 아니고 PB죠. 그래서 북밸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BPS를 찾아내야 된다. 자, BPS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땐 대차대표 오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죠. 북밸류 보셔야. 자, 그거 자체가 6.99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6.99달러에다가 멀티플 곱해주면 된다. 좋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멀티플 한번 곱해줄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멀티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멀티플 자체가 지금 이제 2025년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밸류 표시어,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4.19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 값이. 그럼 4.19에다가 6.9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6.99입니다. 6.99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4.19죠. 4.19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은 한 30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자, 그것이 30불은 일단 충분히 나가고 또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불 요 정도를 잡았을 때 뭐 29불에 30불. 자, 그 밑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 자산보다도 훨씬 더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46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물론 요거만 가지고는 뭐 자산 가치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하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 밑으로 가면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도 크게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이제 40불대를 깨고 내려왔을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